뭐 책이랑 관련이 있나요? 그러면 오늘 사건은 만화에 나오는 사건을 모방한 건가? 맞습니다. 침대에 어떤 여성이 반듯하게 누워 있는데 얼굴이 하얀색 천으로 덮여 있었거든요. 이상한데. 친한 친구가 아주 비밀스러운 얘기를 꺼냈어요. 피해자가 만화가였다는 거죠. 이 뭐죠? 근데요, 누가 등장을 하냐면 초능력자예요. 야,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초능력이라니. 야. 꿈에서 범인의 얼굴도 봤다는 거예요. 자, 이런 몽타주를 그렸어요. 미쳤네. 자, 그러다가 이 사건이 주목을 받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뭔가 새로운 증거나 그런 게 나타났나요? 씻어야 되는데. 씻어. 아니, 내가 쓰는 샴푸가 하나 있는데 TS 샴푸 알죠? 이거 제일 핫한 거. 이거 탈모 샴푸로 되게 유명한 건데 해마다 이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고 이제 마음이 좀 많이 아팠었는데 바꾸고 나서부터 굉장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TS X 비오틴 샴푸인데 그러니까 머리가 눈에 띄게 덜 빠지는 것 같아, 진짜로. 임상으로 증명된 거라더라고, 이게. 10개가 한 가닥만 빠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정도 빠지면 뭐 청소도 안 해야 되겠다. 빨리 씻어. 형, 진짜 개운해. 농사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땅이에요, 땅. 토지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머리카락도 두피가 좋아야 되잖아요. TS 독점 기술적인 엑스비오틴 성분이 있는데 탈모에 좋다는 게 4가지가 들어있대요. 두피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노화도 막아주고. 하여튼 직접 한번 감아봐, 형, 진짜. 좀 교수님도 하나 갖다 드려. 하나 갖다 드려. 교수님이 가장 시급한 것 같은데? 토지를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은데? 내가 하나 갖다 드릴게, 내가 하나. 교수님 토지를 바꿔드려라. 자, 여기가 하치오치역. 네, 하치오지. 하치오지역. 아니, 하치오지가 일본어로요. 네. 이 하치가 8, 오지가 왕자, 8명의 왕자 이런 뜻이에요. 네. 8명의 왕자가 태어난 곳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태어난 곳은 아니고 아니에요. 이 여기에 이제 나타났다는 얘기인데요. 나타났군요. 맞다, 여기. 이게 원래 이제 일본의 한 스님이 수행을 하면서 꿈에 8명의 왕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8명의 왕자는 과연 진정한 스님이 될 만한가를 이제 테스트를 했대요. 근데 이제 무사히 통과를 해서 거기에 절을 지었다는데 아무튼 뭐 그래서 이제 이게 지역명이 됐다. 네, 지난번에 우리 미나 씨랑 같이 풀었던 네. 그 SNS 연쇄살인 사건. 연쇄살 거 이 맞아. 세상에 알려지게 된 마지막 피해자가 살던 곳이 이 하치오지잖아요. 작년에 사형당했던. 맞아요. 네. 여행 가셔서도 뭐 거의 어디 지나가면 여긴 무슨 사건이고 여긴 무슨 사건이고 무슨 사건이고 이렇게 나오겠네요, 바로바로. 그 장소에 가면 그 사건 생각이 나요. 아, 그렇겠구나. 여기 약간 영등포 같기도 하고. 영등포 같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유경철이 도망가다가 잡힌 영등포역 같은 느낌이. 우리가 진짜 교수님 우리가 쓰리캅스야. 교수님 머리에, 남일이 몸에, 나의 직관에. 뭐 끝났다 아닙니까? 이 사건 해결될 것 같은데 오늘. 사건 해결하러 가야죠 지금. 근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 왔네. 다 왔어요? 네. 여기입니다. 응? 뭐 하는 곳이에요? 책방 같은데? 서점이에요, 서점. 어. 만화도 있고 뭐 전집도 아까 보니까. 네, 오늘 근데 왜 여기 책방을? 책이랑 뭐 관련이 있나요? 네, 일본은 아무래도 이 애니메이션으로 좀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오늘 만화랑 관련이 있는 일본의 미제 사건을 좀 풀어보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건은 만화에 나오는 사건을 모방한 건가? 이게 무슨 사건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경찰청이죠. 네네. 일본은 경시청이라고 하는데 거기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JR 무슨 역인데 하치오지는 아니고. 근데 경시청 홈페이지에 이게 왜 올라와 있죠? 일본 경시청에서 미제 사건 제보를 받으려고 올려놓은 겁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 정보를 제보해 주세요. 발견이 2000년 9월 29일 오후 1시경. 그러니까 역에서 엄청 가까운 데서 사건이 벌어졌네요.
그러니까 목격자를 계속 찾고 있는 거 보니까는 증거가 많이 없나 봐요. 그런가 보다. 발생 장소 코토쿠 카메이도 6촌의 맨션 내부. 아, 맨션 내부? 그러면 집 아니라는 내용인데? 근데 고토구, 카메이도 여기가 어딘가요? 자, 여기도 도쿄고 강남구, 마포구 이런 것처럼 도쿄의 고토쿠라는 곳에 있는 동네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갔던 이 칸다에서 지도상으로는 오른쪽으로 좀 더 가면 있고요. 여기가 바다를 메꿔서 만든 곳이라서 다리를 건너야 갈 수 있어요. 항만으로 배가 드나들고 화물을 옮기는 하역장도 많다가 보니까 대형 창고들이 많나 봐요. 근데 이제 이 창고들이 힙한 카페로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힙합 카페 생겼으면 젊은 사람들도 많이 갔겠네요. 일본 하면 뭐 대표적으로 애니메이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출판사를 통하지 않고 아마추어 만화가들끼리 모여서 만화 잡지를 제작하는 걸 이걸 동인지라고 하는데요. 뭔지. 동인지 만화가들이 1년에 2번 몰려온대요. 자신이 만화책이랑 굿즈를 만들어서 팔면서 팬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행사가 열리는 거죠. 일본에서는 규모가 가장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원이 50만 명이 몰린다고 합니다. 60만 명이면은 상암 월드컵 경기장 꽉 차면 7만 명이 좀 안 되는데 뭐 엄청난 거네 그게. 그래서 만화랑 관련이 있다고 했던 건가? 무슨 사건이지? 사건은 2000년 9월 29일 오후 1시에 도쿄 카메이도 경찰서로 신고 전화가 들어왔어요. 이 아파트 관리인이었는데 604호에서 사람이 죽은 것 같다 이런 신고였습니다. 그러면 죽은 거 같다. 죽었는지 아닌지 이거 모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찰이 현장에 도착을 해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아파트에 들어서자마자 악취가 심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안방 침대에 어떤 여성이 반듯하게 누워 있는데 부패가 상당히 심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야, 그래서 악취가 심했다고 그랬구나. 그럼 냄새 때문에 제대로 보지도 못했던 건가?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시신이 침대 위에 정말 반드시 잠자듯이 누워 있었고요. 얼굴이 하얀색 천으로 덮여 있었거든요. 현장에 혈흔 같은 것도 전혀 없고 물건이 또 흐트러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냥 침대 위에 자는 사람처럼 보였겠는데요. 그 얼굴에 이제 흰색 천으로 가려져 있었으니. 그럼 대체 어떻게 살해가 된 거죠? 외상은 일단 전혀 없었고요. 목이 졸린 흔적이 있었는데 문제는 피해자가 속옷을 입지 않는 상태로 반팔 티셔츠 하나만 입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성범죄를 당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잠깐. 관리인은 어떻게 남의 집에 들어간 거죠? 그래. 그것도 안방까지. 예. 그런 전화 받아본 적 있어요? 혹시 인구주택 조사 중입니다. 이런 전화 뭐 저는 어렸을 때 전화를 받은 것보다 그 방문한 거 방문하죠. 방문. 집에 오기도 하죠. 봤던 것 같아요. 예. 집집마다 이 조사원들이 방문을 해서 실제로 누가 몇 명이나 사는지 확인을 해가는 거였었는데요. 일본에서도 우리랑 똑같이 5년마다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끝자리가 0이나 5인 해에 조사를 시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아파트 604호만 3일 내내 확인이 안 됐다는 거예요. 3일씩이나? 조사원이 3일째 허탕을 치고 돌아갈 뻔하다가 이상한 냄새를 맡게 되죠.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있는 집에서 가끔 맡았던 그런 냄새가 이제 나는 거죠. 근데 604호에 환풍기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에? 약간 불안한데? 예, 이거 진짜 불안한데. 이거.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아파트 관리인에게 알렸습니다. 관리인이 바로 올라와서 문을 두드려 봤는데 인기척이 없었어요. 혹시나 하고 현관문 손잡이를 돌려봤더니 문이 철컥 열리더라는 거죠. 아, 문이 열려 있었어요? 인구조사원이 관리인한테 알리지 않았으면 발견이 더 늦어졌겠네요. 그렇죠. 범인 열쇠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잠그지도 못했던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6층 복도에 이 집 열쇠가 떨어져 있었어요. 이 세입자가 항상 들고 다니던 열쇠가 아니라 이 열쇠는 예비 열쇠였습니다. 예비 보조키. 보조키. 그럼 열쇠를 나눠 가진 사람이 범인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지금 되게 높아졌죠. 보통 예비 열쇠를 눈에 보이는 데 두지 않으니까 비면식범이라면 오랫동안 시간을 들여가면서 열쇠를 찾았다면 반드시 문을 잠그겠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인데 네. 지금 문도 안 잠겨 있고 또 열쇠도 복도에 떨어져 있고 이러니까 이제 수사팀에서는 이건 뭐 면식범이다. 1차 수사를 시작을 한 거죠. 집을 뒤진 흔적이 없는 거 아니에요?
깨끗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이 물색 흔도 없었고요. 특히 이제 범행 목적이 돈이라고 보기에는 집에 고가의 물건이 너무 많았어요. 자, 옷장에 일단 명품 옷이랑 가방이 가득 차 있었고요. 네. 심지어 이 집에 현금이 300만 엔. 300만 원이면 3천만 원인데 그렇죠.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다고요? 현금에 손을 안 댄 거면 성범죄가 목적이었던 건가? 야, 그러면 범인이 남긴 흔적은요? 뭐 크게 알려진 바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하긴 뭐 지문이나 뭐 여러 가지 흔적이 있었으면은 잡혔겠지. 근데 그 집에 피해자 말고 아무도 안 살았던 건가요? 이 집에는 그 피해 여성이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혼자 살았으면은 범행이 언제 벌어졌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네요. 일본에는 CCTV가 없었을까요? 일단 이 아파트에는 CCTV가 없었고요. 외부에도 계단이 있어서 관리 모르게 누군가 들어올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수상한 사람을 목격했다는 이유도 없었고요. 근데 집에서 편의점 영수증이 하나 나와요. 이 결제를 한 건 시신 발견 11일 전 9월 18일 오전 6시 16분으로 찍혀 있었어요. 같은 날 오전 8시경까지 집에서 인터넷을 한 기록까지 컴퓨터에 확인이 되면서 최소한 그날 아침까지는 피해자가 살아 있었다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야, 11일 전이면 꽤 오래됐는데. 피해자는 그 집에 살고 있던 여성이 맞았나요? 근데 문제는 이제 가족들이 몰라볼 정도로 얼굴이 부패가 돼서요. 그래서 부검을 일단 실시를 했습니다. 사인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목이 졸려서 사망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 이외에 저항 같은 거는 나타나지 않았고요. 성폭행을 당한 흔적도 나오지 않았다. 이 정도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누가 목 조르는데 가만히 있을까요? 이상한데. 일단은 지금 부패가 저 정도 진행되면 제 경험상 그 이외에 상처가 있다고 해도 뭐 멍자국은 확인이 안 되니까 사실 쉽지는 않죠. 피해자는 누구였나요? 이분의 이름이 요시다 요코. 요코. 28살 여성으로 확인이 됐어요. 야, 28이면 너무 어린데 안타깝지. 아유. 근데 이 미제 사건이 되다 보니까 피해자 얼굴이 공개가 됐어요. 에? 한국도 그래요? 우리나라가 해요. 자, 야, 다 젊다. 이렇게 보니까는. 이 같은 인물이잖아요. 네. 아, 같은 인물이에요, 다? 같은 인물이잖아. 다른 각도에서 사진 이렇게 보니까는 다 다른 여자 같아. 그렇죠.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 여러 장의 사진을 놓는 이유가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진을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사건은요, 이 카메이도 미녀 만화가 사건이라는 제목이 붙여서 알려져 있는데요. 어쨌든 피해자가 아마추어 만화가였다는 거죠. 본격적으로 데뷔를 앞두고 있었고요. 주로 BL 장르물을 다뤘다고 합니다. 비엘이 뭐죠? 보이스 러브. 어린 남자들 간의 사랑? 맞아요. 이 피해자 카메이도에서 열린 이 동인지 행사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대요. 필명이 스기자키 쿠로. 20살 때 이미 연수입이 1억 원이 넘어요. 그래서 집에 현금이랑 명품 가방, 그래. 옷까지 많았던 거네. 피해자 작품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남자였지만 남성 팬들이 많았어요. 피해자가 좋아하는 만화에 나오는 등장인물처럼 그렇게 차려입고요. 동영상도 찍었습니다. 동영상까지. そこにはお気に入りの衣装が 아, 저분. 아, 네네네. 一人の若い女性の姿が映し出されてい 저렇게. わずか6ヶ月 코스프레해가지고 옷 입고 다니잖아. 気づいているはずもなかった 아, 그런데 어쩌다가 저런 죽음을 맞이했을까?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이 피해자는 이 직업을 작업실로도 썼다고 합니다. 먹고 자고 일하는 것까지 전부 이 집에서 해결을 했었던 거죠. 작업을 도와주는 어시스트도 있었다고 하고요. 동인지 작가들이며 관계자들도 꽤 많이 드나들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피해자 집으로 편지나 선물을 보내는 팬들까지 알려져 있었다고 하고요. 팬들까지. 근데 팬들이 집 주소를 어떻게 알고 그런 걸 보내죠? 그때만 해도요. 만화책 맨 뒷장에 팬레터 보내는 그 주소가 적혀 있었는데 피해자는 집이 작업실이니까 집 주소가 공개돼 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집으로 찾아오는 팬들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딱 한 번 온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야, 만약 그런 거라면 누군지 어떻게 알고 찾아? 그러니까. 네. 그렇게 본다면 정말 수사 범위가 끝도 없어요. 또 없죠. 아마추어 만화가였던 피해자의 아주 친한 친구가 아마 주변에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고 하면서 한다는 말이 피해자가 사실은 밤에
다른 일을 하러 다녔다는 거예요. 그럼 낮에는 만화를 그리고 밤엔 다른 일? 자, 일본에서는 이거를 풍속점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불법 뭐 성매매를 하는 것은 아닌데 네. 유사성행위를 하는 뭐 유흥업소에서 일을 했다는 거죠. 에? 뭐야 그냥 술 마신 데가 아니고? 아니 만화로 돈을 그렇게 잘 버는데 왜 그러니까 그랬어요? 왜? 심지어 이 피해자가 일했던 가게에 갔더니 거기 직원들은 이게 본업이고 만화가가 부업인 줄 알았다. 하루도 빠짐없이 거의 매일 출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돈이 많이 필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 혹시 명품 사고 그런데 돈이 필요했던 건 아닌가? 이 피해자를 자주 보던 사람들은 피해자가 그런 사치를 부린 적이 별로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명품 옷이나 가방을 들고 다닌 지도 얼마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해자가 산 게 아닐 수도 있겠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뭐 거기가 회원제로 운영되는 비밀 클럽이다라고 하니까 뭐 유명한 사람들, 뭐 연예인들도 왔었다고 하고요. 조용히 왔다가 가는 돈 많은 손님들이 많았다는데 손님들이 피해자를 많이 찾았다고 하니까 모두 다 수사를 했어야 했죠. 뭐 단서가 없으니.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지. 근데 이제 문제가 뭡니까? 결국 비밀 클럽이잖아요. 장부를 쉽게 내놓지는 않겠죠. 수사가 이제 답보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아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거기서 일하던 사람이 죽었는데. 아니 근데 마지막 출근일이 언젠가요? 그러니까 마지막 출근일은 시신이 발견되기 13일 전 9월 16일이었습니다. 거의 매일 출근하던 사람이 17일부터 출근을 안 했다. 17일부터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영수증이랑 컴퓨터 한 건 위장일 수도 있잖아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되겠죠. 안타까운 건 사건이 난 게 9월이었잖아요. 부모님 말로는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독립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본가에 왔다 갈 만큼 다정한 딸이었는데 이 조만간 살던 집을 정리하고 본가로 돌아오겠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휴 함께 살 수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목숨을 잃은 것도 가슴 찢어질 텐데 아유, 딸의 모든 거 이거 다 알려졌으니까 이거 아유, 밤에 시부야로 다녔던 건 부모님이 올랐을 것 같은데. 야, 누가 이런 짓을 저지른 거지 이거. 아유. 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처럼 피해자의 아파트 주변에 목격자를 찾는다는 간판까지 설치가 되는데요. 유의미한 제보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사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고요.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그러다가 이 사건이 일본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럼 뭔가 새로운 증거나 그런 게 나타났나요? 자, 때는 2004년 10월 11일 이 사건이 TV 프로그램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 프로그램명이 기적의 문, TV의 힘. 기적의 눈 TV의 힘이 뭐야? 프로그램 이름만 들으면 전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기적의 눈 TV의 힘? 그래도 살인이고 미제인데 기적처럼 뭔가를 찾아주는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면 이제 미제 사건이나 그런 것만 TV에 방송을 내서 사람들이 제보를 할 수 있게끔 하거나 그 사건을 알리는 그렇죠. 뭐 그런 프로그램인가? 취지는 이랬어요. 일본에서 발생한 미제 사건을 생방송으로 소개를 해주면서 범인을 찾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 우리도 그런 거 있었잖아. 야, 근데요. 사건의 실마리를 잡기 위해서 누가 등장을 하냐면 바로 초능력자예요. 그것도 영국 사람. 유리 겔라 같은 그런 사람 말하는 건가? 야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초능력이라니. 야. 초능력자? 犯人は陽子さんを殺害した後 駅に行って電車に乗りました。夢で見た車体の色はブルーです。犯人は終点で降りました。その終点の駅が犯人の住んでいる町です。 뭐야? 逃げる時犯人は足を折ったんです。それで病院で手当てを受けています。左足をね。 이 영국 사람의 말은 범행 후 전철을 탔고 집 근처에 바로 여기 있고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뭐 그렇게 얘기 나왔었잖아요 지금. 전철 색깔이 부르면은 그 역 노선이 파란색이었나? 이 피해자의 아파트 근처 카메이도역은 노선 2개가 지나가는데 슈오쇼부 완행선 이 선이 노란색이고요. 카메이도역에서 히키오네역까지 가는 도부 카메이도선 이 선이 파란색 노선이었어요. 파란색 전철이 집 앞을 지나갔네요. 그래서 종점이 어딘가요? 카메이도역과
히키오 내역을 왔다 갔다 했어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꿈에서 범인 얼굴도 봤다는 거예요. 이 외모만 보면은 나이는 25살에서 35살 사이에 키 165cm 정도의 중간 체격이라고 했고요. 안경을 안 썼대요. 그리고 남아시아계의 느낌이 난다면서 이런 몽타주를 그렸어요. 남아시아계. 이게 뭐지? 강대뼈가 너무 튀어나와. 뭐지? 남아시아계 사람은 저렇게 강대뼈가 많이 나와. 아니 코도 되게 뾰족하고 이 턱도 되게 뾰족하고 머리도 짧은가? 근데 남아시아계가 인도 맞아요? 네, 근데 인도, 뭐 파키스탄 스리랑카, 뭐 네팔. 그런 쪽이죠. 근데 남아시아계 이걸 구분할 수 있을까 싶어요. 이 외모만 가지고. 딱 잘라서 남아시아계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 아, 영국 사람이 그걸 구분할 수가 있나? 쉽지 않죠. 그런데 뭐 일단 뭐 봤다고 하니까 또 이 초능력자가 꿈에서 봤다는 걸 쭉 얘기를 해보면 파란 전철, 종점, 나무 껍질, 오토바이 가게, 병원, 호랑이 이미지. 뭐지? 그런데 이 방송이 나가고 제보가 120통이 넘게 들어왔어요. 근데 그중에 피해자 친구라는 사람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편지를 주고 갔다. 피해자가 편지를? 제보한 친구도 읽어보진 못했다고 했고요. 당장에 읽지 않아도 되니까 가지고만 있어달라. 때가 오면 그때 읽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편지를 맡겼다고 해요. 이게 뭐야 이거 가지고만 있으라면 이게 무슨 편지야? 뭐라고 썼길래 그러지? 이틀에서 3일 뒤에 죽을지도 모른다고 적혀 있었대요. 누군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 매일매일 같은 편지들이 온다는 거예요. 이 팬이 집착한다면서 그 사람이 누구냐? 중동 남자인 것 같다. 중동 사람한테 스토킹. 아까 남아시아계라는 내용 보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왜 4년이 지난 뒤에 그러니까. 근데 이 이후로도요, 이상한 제보들이 좀 있었는데 어떤 남자는 초능력자가 그린 몽타주가 자기가 아는 사람하고 너무 닮았다면서 연락을 해왔대요. 자, 그 내용도 한번 보시죠. 早速情報提供者 B さんに接触詳細を聞くことにした。正直言って一番もうインパクトあったのは本当にこの画面に出た時に本当に正直な気持ち寒気したんで 야 소름이 돋을 정도였대? 写真を見せてくれた。事件当時25歳だったという男性 X 氏。その要望はまさにクリスの投資と瓜二つ。免許証本人の免許証はい本人の免許証のコピーですね写しですね失踪時残していった免許証のコピーには東武亀戸線の終点曳舟駅付近の住所が。まあ体怪我して病院に行ってまあ仕事も休んでた時期があったんで出てくる前だから3年前4年前なんですか出てくるちょっと前には2000年の暮れいもうちょっと前ですね9月とかそのぐらいだと思います2000年のはい 자기 지인이 초능력자가 그린 몽타주랑 너무 닮아서 수상하다. 지인이 사는 데가 카메도 섬의 종점이라는 거고 초능력자 말대로 지인도 사건이 났던 시기에 병원을 다녔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심지어는 이 지인이 시부야에 있는 단골 술집 종업원한테 푹 빠져서 빚을 지면서까지 고가의 선물을 사다가 바쳤다는 거죠. 그러면 그 종업원이 지금 피해자라는 거야? 아니 뭐 지인을 의심스러우니 뭐 잡아가라는 것도 아니고 뭐. 초능력자 얘기 듣고 이렇게 의심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문제는요. 이 사람이 2001년 1월부터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행방불명이 된 거죠. 행방불명이요? 2001년 1월이면 사건이 벌어지고 3개월 뒤쯤이잖아요. 이것도 뭐 증거 하나 없는 말뿐인 얘기인 건데 그 친구는 어떻게 됐나요? 친구가 제보를 우편으로 보냈는데 보낼 때 자기가 쓴 편지도 있었거든요. 절대 방송에서만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었는데 필체를 보니까 피해자가 쓴 편지랑 글씨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작진이 이 남자를 만나기 전에 필적 검사를 합니다. 설마 같은 사람이 쓴 거야? 이 필적 감정을 하니까 같은 사람이 쓴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작진이 이 친구를 만나서 경찰에게 제공해도 되겠냐라고 네. 물어보니까 굉장히 곤란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경찰을 부르니까 이 남자가 카메라를 꺼달라고 하면서 경찰한테 따로 얘기할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었지. 친구는 맞았어요. 근데 동의지 잡지에 같이 만화를 올리던 그런 친구인데 피해자가 너무 잘 되니까 셈이 났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런
거짓 제보를 했다고? 이건 범인이 누군지 막 몰아가는 얘기잖아요. 이거. 예. 제가 수사본부에 있다 보면요. 이런 이유로 제보하는 거 많아요. 내가 막 미워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막 거짓말을 붙여가지고 그냥 수사팀에 제보하는구나. 제보해요. 그러면 수사팀에서 막 며칠을 조사를 하느라고 이 사람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애매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시작인데요. 영국 예언가, 이 초능력자라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은 과연 사실일까요? 이 프로그램이 몇 년 후에 종료가 되는데 마지막엔 미제 사건을 두고 두 예언가가 대결을 또 펼쳐요. 그래서 상당한 비난을 받게 되는데 야, 이 사건 어떻게 됐을까요? 예상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진짜 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저 몽타주 자체도 이게 너무 강제표가 많이 나와서 저렇게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네. 저렇게 진짜 똑같이 생긴 사람 있으면 뭐 무조건 뭐 일단 용의점이 있다고 봐야 되겠어. 근데 출처가 너무 초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초능력자의 그 영국 사람의 말을 듣고 그냥 저기 그린 건데 그것도 또 수사 대상에 올려서 찾은들 수사한다고 그게 신빙성이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수사팀이 제일 곤혹스러운 게 지금 여기다가 에너지를 써야 될 걸 많은 거예요. 그렇지. 또 이제 이게 맞을 수도 이게 있으니까. 아니면 맞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일단 하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오죽했으면 초능력을 그렇죠. 썼겠냐라고 마음이 들지만 뭐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뭐 새로운 증거를 찾았다, 목격자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제 사건이 정말 이렇게 머무르게 되면 뭐 유족들의 심정은 과연 뭐 짐작도 못하겠죠. 이게 분명히 타살이잖아요. 목을 졸려서 사망을 했으니까 쪽지문이나 이런 여러 가지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게 좀 너무 이게 진짜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짐작도 돼요. 뭐냐면 수사팀에서 지금 수사가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요. 공개를 많이 안 하는 이유는 오직 범인만이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의자가 나왔을 때 뭐 거짓말 탐지기를 한다든지 범인만이 오직 알고 있는 상황을 누군가 용의자가 알고 있느냐. 유력한 용의자가 되기 때문에 공개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까 좀 그 약간 화도 나고 좀 답답한 거 있죠? 답답하죠. 해결이 빨리 됐으면 기다리는 유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미제 사건만 가지고 우리 전 세계를 한번 다녀볼까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